홍주는 한서준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기대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 방송국 PD로 등장했던 홍주는 생각보다 이 사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19회에서 한서준과 얽혀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밝혀졌죠. 송수정은 함께 갇혔던 어린 홍주와 함께 한 차례 탈출에 성공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한서준에게 다시 붙잡히고 만 것 같은데요. 너무 잔인한 서사라서 그 과정을 생략한 것 같죠. 1회에서 등장했던 시신은 송수정이었습니다. 다시 붙잡힌 송수정은 결국 한서준의 뇌이식 실험에 희생되고 만 것 같아요. 한서준은 그 수술 과정을 비디오로 남겼는데 그걸 촬영한 사람이 어린 홍주였던 거겠죠. 한서준은 그렇게 뇌이식 실험을 끝낸 후 어린 홍주를 그 실험실에 가둬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굶어 죽을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다음에 실험 개체가 부족해서 고무치의 가족을 사냥하기까지 했는데 왜 홍주는 거기 그냥 놔뒀을까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서준의 그런 빈틈 덕분에 홍주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큰 죄책감에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한서준에게 협조해 송수정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 큰 이유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자기를 찾아 헤맬 박두석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회에서 은총이를 데려간 박두석은 성지은에게 무서운 협박을 했어요. 현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박두석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기를 데려와 돌려줬던 것 같습니다. 은총이가 자기 외손자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텐데요. 은총이를 찾고 성지은이 성요한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홍주. 홍주는 성요한이 받았을 고통을 당신이 모른 척했다며 자기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했는데요. 성요한이 한서준의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인마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은총이는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였죠. 성요한의 누명을 벗겨서 은총이가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혔습니다. 홍주가 준비하고 있는 디데이는 성요한의 누명을 벗겨줄 방송이 전파를 타는 날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한서준에게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널 죽일 거야. 최악의 방법으로. 한서준도 저처럼 궁금했나봐요. 어떻게? 홍주가 무슨 짓을 할지 물어봤는데요. 그걸 또 미리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죠. 기대하고 있어. 상상 이상이 될 테니까. 라는 말로 스포를 방지했는데요. 마우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반전의 강도를 생각하면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을 준비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듭니다. 매 회차 엔딩마다 충격적인 장면으로 놀래키면서 엔딩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요. 엔딩 맛집의 명성에 걸맞게 최종회의 엔딩마저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홍주가 뭘 준비했을까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한서준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셜록 홈즈 방송을 통해 성요한이 무고하게 희생됐고 연쇄 사건의 진범은 정바름이라는 걸 밝히겠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한서준이니만큼 정바름의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걸로 한서준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격이나 제대로 받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괴물의 뇌를 가지고 있는 한서준에게는 그게 별일이 아닐지도 모르죠. 자기 2세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복수를 준비할 인간이지 반성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바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데니얼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바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뇌이식 수술의 후유증이라고 했는데요. 한서준이 뇌이식 수술에 매달렸던 건 괴물의 유전자를 밝혀냈던 데니얼을 질투해서였습니다. 그런 질투심에 데니얼에게 자기 실험의 결과물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수술은 실패였습니다. 한서준은 뇌이식 수술을 성공시키고 자기가 신의 영역에 올랐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정바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자기 수술이 완전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신의 영역에 도착했다는 자존심에 큰 상처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죽음으로까지 연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실험에 더욱더 매진해서 어떻게든 뇌이식 수술을 완성하려고 집착하지는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서준에게 접촉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로는 고무치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방법이 실행되는 것이겠죠. 고무치는 계속해서 한서준을 죽이겠다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영철 사건 때도 자기가 우재필을 죽였다며 스스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했죠. 구제가 불가능한 인간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한서준을 만난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 한서준을 죽이고 말겠다는 게 고무치가 계속해서 입에 달고 살던 자기 인생 목표였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목표를 이루려는 순간
꼭 한 발 앞선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정바름이었습니다. 우영철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리고 강덕수를 죽이려고 달려갈 때도 고무치는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정바름이 한 발 앞서 그들을 처리해버린 셈이 되죠. 과거의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 우영철, 강덕수, 이재식을 죽인 게 정바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정바름이 무진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아닐까요? 마치 고무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 같은 흐름입니다. 괴물을 사냥하고 교도소에 가서 한서준에게 접근한다. 정바름은 지금 성유한의 전두엽에 잠식당해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주가 정바름의 그런 죄책감을 이용할지도 모르겠어요. 성유한은 정바름을 대신해 한서준의 아들로 살면서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죠. 그리고 한서준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한서준이 정바름의 수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유한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는데요. 성유한의 바이탈은 정상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대로 치료를 계속했더라면 성유한은 살아날 수 있었겠죠. 뇌가 망가져서 죽게 되는 건 정바름이었을 텐데요. 한서준이 그걸 뒤집어버렸죠. 살아나는 성유한의 뇌를 꺼내 정바름에게 이식해버렸잖아요. 성유한은 한서준이 죽인 거라고 봐야겠죠. 그 죽음으로 인해 정바름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홍주는 이런 사실들로 정바름의 죄책감을 자극할 것 같습니다. 한서준을 죽이는 것이 성요한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거다. 이런 논리로 말이죠. 그렇게 한서준은 정바름의 마지막 사냥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토록 집착하던 한서준 2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게 홍주가 준비했던 상상 이상의 마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물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댓글이 있었습니다. 정바름을 담당하고 있던 의사가 한서준의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남겼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한서준을 수술시켜버린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마우스 세계관 안에서 한서준에게 뇌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한서준을 빼돌려야 한다거나 영상만 보고 한서준이 한 수술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문제 말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의 개연성을 뛰어넘더라도 한서준이 감정을 갖게 만든다는 이 이야기가 제법 마음에 들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자, 그래서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괴물이 바로 한서준이었는데요. 한서준에게도 바름이처럼 감정을 때려 넣어서 자기가 했던 짓에 대한 고통을 느끼도록 한다. 그게 한서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이 아닐까요? 저도 열심히 고민해서 뇌피소설을 써보는데 댓글을 보면 항상 이렇게 더 놀라운 반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마지막 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뵙죠.